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인 체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체리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체리를 고를 때는 꼭지가 선명한 녹색을 띠면서 잘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외식 메뉴 하면 고기가 먼저 떠오르고 고기 중에서도 갈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갈비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면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은 대표적인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품질 좋은 한우갈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예비 창업자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아이템 중 하나가 고깃집 창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업시장의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인의 남다른 육류 사랑으로 그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예비 창업자가 자연스럽게 외식 창업을 고려할 때 고깃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깃집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대구의 질 좋은 한우갈비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한우만을 취급한 갈비 정형 경력과 주방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우가 비싼 편이다 보니 사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고급 한우 갈비살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많은 사람이 부담을 덜고 편하게 맛볼 수 있는 한우 갈비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에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실내에 깔끔한 인테리어로 가족과의 외식이나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이곳. 아직 이른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고기를 즐기는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고기를 주문하면 상추 겉절이와 파무침, 동치미 등 다양한 밑반찬이 나오고 이곳의 대표 메뉴인 한우갈비가 등장하는데요. 선홍빛 살코기에 눈꽃처럼 퍼진 마블링의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화력 좋은 숯불 위에 갈비를 올려 구워 먹으면 쫄깃한 식감과 함께 입안에서 육즙이 터지며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게 정말 맛있어요. 푸짐하고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소의 목과 등심 사이에 위치한 살치살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 부위는 마블링이 많아 풍미가 뛰어나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식감이 살아있는 갈비살과 육즙 마블링이 풍부한 살치살 두 종류가 섞어서 나오는 메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급 한우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손님상에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는 산지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소를 도축한 품질 좋은 육고기로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햇섭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육가공 작업을 한다는데요. 품질 좋은 고기를 입고하여 발골과 정형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후 고기를 3-4주 정도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 뒤 부위별로 소분 포장하여 가맹점 및 일반 거래처에서 최소한의 손질을 통해 고객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데요. 특히 이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며 최신 전자식 저울을 활용하여 생산 즉시 전산에 반영해 보다 정밀하게 생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식당에는 후식으로 먹기 좋은 칼칼한 된장찌개와 시원한 물냉면, 비빔냉면도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로 단골이 많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곳 본사에서는 가맹점주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맹점 정착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소고기집을 창업하고 싶은데 괜찮은 고기 공급처가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해주고 매장 운영 관련 교육도 해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 질이 좋고 가성비도 좋아서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고 고기 공급에 대한 걱정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외식 메뉴인 갈비. 만약 갈비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격 거품 없이 품질 좋은 한우갈비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갈비 전문점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우는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도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한우갈비살을 더 많은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도록 전국으로 가맹 사업을 확장시키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결은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위생을 신경 써야 하는 식당이나 숙박시설 같은 곳에서는 청결 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 활용과 사용 편의,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통해서 사업장의 청결 관리를 돕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위생과 청결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며 이는 고객의 재방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데요. 특히 식음료 업계나 숙박업계에서는 위생과 청결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한 번의 위생 사고가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위생 청결 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박람회. 이곳에서는 국내외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는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간 약 5만 명이 찾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로 예비 창업자들은 다양한 가맹본부와 협력사를 만나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여러 부스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부스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물, 에너지, 식품, 환경 분야 ESG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화학회사의 한국 지사이고요. 저희 글로벌 회사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약 300만 고객사의 효율적인 물, 에너지, 식품 위생 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 회사 사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더 깨끗하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고객사에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윤 창출과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을까요? 예, 사실 위생관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솔루션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청소 프로그램은 지난 100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고농축 고체 티블렛 프로그램으로 사용 무게를 최소화했고 현장 청소세제 보관 공간 및 청소 시 직원들의 시간과 근골격계 스트레스를 대폭 감소시킨과 동시에 간편한 청소 작업 과정을 구축해 매장 운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 출시된 혁신 제품을 참여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회사의 노하우가 담긴 청소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식음료 및 숙박업장의 청결 관리를 돕는 혁신적인 청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식당. 전문적인 청소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간편하게 청소를 끝내고 식당의 업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청소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청소 프로그램은 매장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들을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기존의 액체 형태의 케미컬을 고형화하여 부피는 더 작게, 무게는 더 가볍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축적해온 위생 및 식품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농축 고체 형태의 세척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실제 현장을 방문해 고객의 청소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제품은 식당의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기세척기는 늘 깨끗한 세척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형 통에 든 세척제와 행군 보조제를 고체 형태의 태블릿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세척기에 2에서 4정만 투입하면 간단하게 물때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리창이나 테이블, 바닥 등 다양한 표면의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다목적 세정제도 있다는데요. 고체 태블릿 하나를 물에 넣고 녹인 뒤 세정제를 뿌리고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엔 무거운 액체 세제를 들여야 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운 태블릿 형태라 하나씩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니 손목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훨씬 편합니다. 식당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청소에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는 줄고 신체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는 청소 제품 부피가 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바꾼 청소 제품은 알약처럼 작고 가벼워서 보관이 수월해졌습니다.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로 사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직원 교육도 쉬워지고 전반적으로 업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쉽고 안전하게 위생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대비 플라스틱 폐기물을 약 98% 이상, 물동량은 약 95% 이상 줄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성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제품이라는 점이 많은 고객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 관리는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청소 작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의 청결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기차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고 꺼진 줄 알았던 불도 재발화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는 전기차.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료비가 저렴하고 유지비도 낮아 경제적인 장점이 있어 전기차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신축 건물은 물론 이미 건축된 기축 건물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돼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이에 전기차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박람회, 공동주택 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경비와 보안, 안전, 방역 등 다양한 업체의 기술과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시 제품 가운데 눈에 띄는 부스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는 일반적인 질식 소화파는 개념이 다른 거고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은 리튬 배터리 화재 시에 발생되는 산소 때문에 질식 소화포만으로는 화재 진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같이 공급하는 소화 장치를 쓰게 되면 30분 이상 그 홀딩 타임을 가질 수가 있고, 즉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소방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기술, 개발을 꿈꾸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연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개발 제품으로는 전기차 전용 소화 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키트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인 질식 소화포와 고체 에어로졸 소화 장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질식 소화포는 난연성 재질의 대형천으로 차량을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정시키고 연기 발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저희 질식 소화포는 내열 온도가 900도에서 1200도밖에 안 되는 시중의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1400도의 초고온에도 견디는 특수 난연성 재질로 만든 제품입니다. 차량에 화재가 날 경우 방열 장갑과 보안경, 방열 마스크를 착용한 후 전면에 질식 소화포를 펼친 후 양쪽 끝 손잡이를 잡고 차량 전체에 덮어주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는 휴대용으로 화재 발생 시 전기차를 질식 소화포로 덮은 상태에서 전기차 하부로 던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하는데요. 미세한 칼륨 입자가 가스 형태로 분사되면서 질식 소화포 안에서 효과적으로 리튬 배터리의 화재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전기차 전용 소화 키트는 일반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 키트 제품 중 하나인 고체 에어로졸의 주 성분은 칼륨 복합체로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방염 성능 시험, 내열 테스트, 유해 물질 테스트 등 여러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전기차 충전소나 배터리 보관소, 공용 주차장, 아파트 등 상가 주차장도 포함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설치해두면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소화장치도 선보였다는데요. 높은 온도로 열폭주 상태에 있는 배터리에 직접 분사함으로써 급속한 냉각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 시 이동식으로 수조를 설치한 후 차량 하부의 배터리 전체를 침수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으로 폭우나 홍수로 인한 침수 대비 차수막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화재를 자동 감지하여 즉시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가 작동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질식 소화포만으로는 화재 진압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 리튬 배터리 화재가 결과론적으로 그 산소를 발생시키는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식 소화포와 함께 결합해서 저희 그 소화장치를 결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방관이 출동하기 30분까지 그 화재 진압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막길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의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며 국가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고, 의료산업에서도 보다 안전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융복합 인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모델을 창출하며 미래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립대학교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분야, 조종관제 정비를 중심으로 한 항공 분야, 보건, 안전, 심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 기반 서비스 분야를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용교육과 첨단교육 인프라들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실용인재들을 양성해온 대학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교육 대학을 지향하며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역량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실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수 모두 딥러닝,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현을 통해 지속적인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특성화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항공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소프트웨어 학부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학부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공과 지능형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나누어 전공자의 특성화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공은 항공이나 국방, 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특화하여 교육하는 전공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설계와 검증 기술을 이해하여 산업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현을 목표로 교육하는 전공 과정입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 전공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설계를 특화하여 교육하는 전공입니다.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 교과목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사시의 종류를 판별하고 시선 추적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아이 트래킹 게임을 통해 교정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개발 경험을 통해 실제 사용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능형 디지털 치료제를 위한 의료용 기능성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해 타대학 학생들과 함께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게임을 6개월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발 활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과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부 같은 경우 디자인 융합 학부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디자인부터 만화, 3D 모델링, 광고 영상 등 연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국 중고교생 대상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데이터톤 경진대회를 들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수집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재능과 진로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기술은 우리의 삶과 산업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산업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과 함께 AI를 모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도입이나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위드 AI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활용 역량과 소통, 협업 같은 소프트 스킬을 향상시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직접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운영해보면 상품 등록부터 디자인, 마케팅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명 제작부터 검색 광고까지 쇼핑몰 운영 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은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4%의 성장세를 보이며 거래액 약 166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는데요.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소규모 브랜드와 개인 판매자가 증가하며 무자본 창업이나 위탁 판매가 유행했지만 성공 신화만 믿고 시작한 많은 개인 판매자가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의 시장 분위기와 지속적인 매출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와의 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폐업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나 브랜드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이커머스 운영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커머스, 그 중에서도 검색 기반 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 또는 회사 담당자 한 명이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변화되는 노출 로직과 최적화된 광고 운영까지 많은 경험적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영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브랜드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및 아웃소싱 플랫폼 회사에서 상위 약 2%의 검증된 컨설턴트로 유명 브랜드부터 대학교, 전통시장까지 다양한 곳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현재는 브랜드들의 운영 대행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조호연 대표. 운영 전략과 기획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과 광고 담당 직원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며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창립 이래로 어떤 브랜드나 고객에게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브랜드랑 만날 수 있도록 충분한 미팅과 이커머스 시장 데이터를 고려하여 선별된 브랜드에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영업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우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이 브랜드는 더 큰 경영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품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고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며 상품 노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커머스 전 과정에 데이터를 적용하여 운영하며 상품의 옵션 설정 하나까지도 데이터로 분석해 최적화된 방향을 도출합니다. 덕분에 맡은 브랜드들은 운영적 리스크를 줄이고 빠른 성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 100개 이상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 운영 경험과 누적된 데이터는 타사가 저희와 경쟁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품 배송 처리와 고객 응대를 제외하고 이커머스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한다는데요. 최적화된 상품 세팅부터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같은 디자인 업무, 그리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 광고와 브랜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매출 전략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디자이너는 기획된 내용을 시각화하여 예쁘게 디자인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현실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 유입 및 타깃 데이터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기획, 제작하고 실질적인 매출 성과들이 쌓여 업무 성취감이 높은 편입니다. 사업 지속성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커머스 운영 대행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점검과 브랜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철저하게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해 운영 대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희 운영 대행 서비스의 월 비용은 직원 한 명의 인건비보다도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타 업체들처럼 프로모션을 통한 장기 계약이 아닌 한 달씩 계약을 진행하기에 브랜드 입장에서 자금 리스크 또한 매우 적은 편인 점도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가 맡은 브랜드 중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브랜드도 있지만 계약 종료가 되더라도 제공받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거나 팀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받는 편입니다. 한편 이커머스 운영 대행 서비스 외에도 브랜드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쇼핑몰 운영 방법과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에 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커머스는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이기에 즐기면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 것 또한 이러한 마인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영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이며 매출보다 진심을 담아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유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며 더 공부하고 발전해서 저희가 맡은 모든 브랜드의 관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삶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상품명 제작부터 상세 페이지 보완, 광고 등 다양한 업무를 혼자 하기 힘들다면 이커머스 운영 대행 서비스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속눈썹 펌을 비롯해서 반영구 화장, 색소 침착 관리 등 다양한 미용 관리를 제공하는 토탈 뷰티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관리란 단순히 겉모습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콤플렉스를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하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자기관리를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다양한 미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토탈 뷰티숍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뷰티숍,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속눈썹 펌 전문 1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뷰티 콘테스트 속눈썹 펌 부문에서 상을 받으며 추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이영주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뷰티샵을 오래 운영하셨었어요.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뷰티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취득 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어떤 일이 저랑 잘 맞을까 생각하다가 속눈썹 펌과 반영구를 전문적으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모델분들과 고객님들이 전후 차이를 보며 만족해하시는 모습에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껴 진로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뷰티샵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눈썹 펌을 중심으로 반영구 화장과 색소 침착 관리 등 전문적인 미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속눈썹 펌 원데이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이영주 대표. 미용 사업에 대한 그녀의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 만족입니다.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다른 뷰티샵을 방문했을 때도 작은 디테일이나 편안함 등으로 만족도가 많이 나뉘었기 때문에 저도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한두 시간 남짓한 뷰티 관리 시간이지만 고객님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남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1:1 맞춤 상담 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직접적으로 맞닿는 작업이다 보니 일회용 멸균 도구를 사용하고 주기적인 살균 소독을 하며 위생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속눈썹 관리는 화사한 메이크업을 가능하게 해주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1:1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컬과 펌 스타일을 확인하고 눈매와 속눈썹의 길이, 숱, 모질을 분석해 적합한 디자인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고객의 얼굴형과 전체적인 인상에 잘 어울리는 컬을 함께 찾아준다는데요. 속눈썹 펌 진행 시에는 전처리제로 눈가를 깨끗하게 만든 후 콜라겐이 든 아이 패치를 부착해 피부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 후 고객의 눈매와 속눈썹 방향에 맞는 롯들을 부착하고 펌 접착제를 통해 속눈썹을 앞뒤로 고정한 뒤 수분 크림으로 속눈썹에 수분을 공급한다는데요. 모든 단계는 자극을 최소화한 재료로 고객의 속눈썹 두께와 건강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작업한다고 합니다. 네, 눈 주변 피부가 예민하거나 모공이 약하신 경우에는 속눈썹 펌을 진행하기 전 피부 상태와 속눈썹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속눈썹 연장이나 애교살 필러, 쌍꺼풀 수술,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부위의 회복 상태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속눈썹 펌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의 눈 상태와 건강 이력을 사전에 충분히 체크한 후 최적의 타이밍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받으러 온 고객 역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고객의 얼굴형과 피부톤, 이목구비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해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영구 화장은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알레르기 피부 테스트를 한 후 철저한 위생 시스템을 통해 반영구 화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표피 바로 아래의 얇은 진피층에 색소를 미세하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통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고객님들이 느끼실 수 있는 반영구 화장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색빠짐과 색퍼짐입니다. 작업이 미숙할 경우 바늘이 피부에 너무 얕게 들어가면 색이 금방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색이 퍼지면서 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설계가 미흡할 경우 대칭이 맞지 않거나 인상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인해 고객님들의 불만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환경에서는 피부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염증이나 감염, 피부 자극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기 전 작업자의 전문성과 위생 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미용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속눈썹 펌부터 반영구 화장까지 다양한 미용 관리를 진행하는 토털 뷰티숍에서 편안하게 관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스포츠 활동은 건전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체 활동의 부족과 정적인 생활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이에 스포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협동심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한 스포츠 교육센터, 유소년 전문 코치진과 운동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나이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지도자를 배치하여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 센터는요, 만 2세부터 만 1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스포츠 교육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아체육교육, 유소년 성장운동 프로그램, 유소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어린이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함으로써 스포츠를 직접 즐기게 하는 일 모두가 따로 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종목은 바로 축구라고 합니다. 넓은 실내 구장에서 마음껏 뛰면서 땀을 흘리는 아이들. 축구에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다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형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축구 기술과 경기 규칙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성인 대상의 강습 또는 운동선수의 훈련을 지도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결정이나 친구를 따라서 오거나 정확한 정보 없이 축구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축구가 재밌어지면 훈련 과정과 축구 실력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재밌어지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축구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취미반, 실력을 쌓아가는 엘리트반, 그리고 축구선수 육성을 위한 선수반으로 나누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르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소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플라잉 디스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는 일명 원반 날리기로 불린다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스펀지로 만든 원반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반을 날리고 잡는 것부터 타깃을 맞추고 전략 전술을 활용하여 원반을 상대 진영까지 이동시키는 방법까지 배운다고 하는데요. 성장기인 아이들은 습득하는 속도가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그 시기에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창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대학 시절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일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밌고 보람도 느껴진 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는 뭐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도 만들고 또 자연스럽게 스포츠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에서 교육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학기제로 연간 4가지 형태의 스포츠 종목을 아이들이 배우고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을 하면서 골고루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스포츠의 움직임을 다른 스포츠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에게 맞는 스포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알게 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고요. 또 이는 자신감과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다재다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좀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본질에 좀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묵묵히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센터에 우수하고 좀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지점과 프랜차이즈화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또 운동을 잘하던 아이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든 모두가 좀 소외받지 않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형이란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틀을 말하는데요.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형을 세척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 분해와 초음파 기술을 복합 적용해서 만든 금형 세척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밀 가공 도구인 금형. 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 고무 등 재료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데요. 이러한 금형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포함해 자동차나 철도, 항공기 같은 수송기계와 의료기기, 통신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형을 사용하다 보면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고 성능이 저하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제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전문 제조사라고 하는데요. 품질 개선과 제조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이곳에서 2021년에 금형 세척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금형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금형에 이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력을 투입하여 수작업으로 금형을 세척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세척이 된 건지 잘 모르겠고 금형에 이물질이 계속 남아서 불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전 관련 세척기를 알아봤고요.
지금의 전기분해 세척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척기는 전기분해와 초음파 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기를 가할 때 일어나는 전해질로 인해 발생하는 수소가스로 이물질을 밀어내고 초음파 진동으로 이물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금형의 미세홀과 같이 손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탁월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형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만 제거하기 때문에 금형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수작업으로 세척했을 때보다 얻는 장점으로는 첫 번째 세척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세척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컸습니다. 둘째로는 금형의 손상 없이 탄화가스나 이물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품 불량률이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전기분해 세척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도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정밀 금형을 흠집 하나 없이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제는 전기분해 및 초음파 기술이 적용된 금형 세척기로 금형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이물질만 제거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윤석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 동안 전기분해와 초음파 금형 복합 세척기를 단일 기술만을 연구해온 기술 집약형 회사입니다. 금형 세척은 제품의 사출 품질, 불량률,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국내 금형 산업 현장에 맞는 세척 솔루션을 국산 기술로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금형 세척기 하나에만 집중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은 넓게가 아니라 깊게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금형 세척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닦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금형 산업 분야는 워낙 방대하여 금형 내부의 피놀, 미세홀, 탄화물, 가스 찌꺼기가 현장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에 대응할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제조사가 불량률 약 5에서 8% 이상을 겪고 있고 이 중 약 30% 이상이 금형 내부 잔여, 이물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존의 세척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기존 세척 방식 중 하나인 드라이아이스는 간단하지만 표면 위주의 세척이라 계면 장력이 높은 이물질은 계면 분리가 어렵고 초음파 단일 방식 또한 가스 제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기분해와 초음파를 복합 적용해 피놀, 탄화물, 미세가스 찌꺼기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금형 세척기는 어떤 기업에 필요할까요? 저희 제품은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하는 품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기업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복잡한 금형 구조, 고사양 정밀 부품을 생산하거나 고객사 납기, 불량 기준이 까다로운 기업일수록 세척은 단순 공정이 아니라 품질 유지 장치입니다. 사출 1회당 0.1%의 불량이 연간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형의 불량률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기술력으로 실무자에게는 편의성과 안심을, 경영자에겐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보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기름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참기름에 들어있는 리그난 성분이 기름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상온에서도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산화되기 쉬워서 상온에 놔두면 쉽게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들기름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8:2의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